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라북도 도지사와 군산시장은 악사업체 우드칩 공장 반려하라. 예.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도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농촌 마을에 휴업 중인 벽돌 공장, 이곳이 업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 주민들과 함께 환경단체 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모였는지 한 분 한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산면 환경단체 고문입니다. 지금 옛날 벽돌 공장 하던 자리다가 오집들을 한다니 이게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먹거리 센터를 만들어 놓고 5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아이들과 주민의 환경을 지켜서 먹거리 센터도 경기도 지방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도지사는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먹거리 센터를 영원히 지키고 환경을 지켜서 어린 33,000명 학생들 주민의 환경에 터전을 지켜 잘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살고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성산면 산공의 산남 마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곳에서 사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예, 사신 지가 내가 살은 지가 한 선조 때부터 한 300년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호적은 좀 틀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가 85년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어르신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는데 기존에 이제 벽돌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살고 계셨죠. 그때도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행정적에서 그걸 허가를 내놓고 잘 해준다 해놓고선 그냥 가진 그냥 그 타야 썩은 거 뭐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해갖고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그 환경적으로 볼 때 소음 대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뭐 80년 넘게 살아오신 어르신으로서 좀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은데 지금 이 이제 목재칩 제조업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으실 생각에 이곳 도청까지 또 집회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세요? 가장 크게 걱정되는 대목은 군산시장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행정처분에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지게 만들었는가? 왜냐면 우리가 가장 이유는 이 오집트 공장에 거기에 설치가 되면 주민이 소음, 먼지, 톱밥 먼지로 그 생산의 학교 급식 반지 이런 것을 지켜낼 수가 없고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지원 대책위원장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3월 2일 날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군산시청 앞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업종 변경 불허해달라고 실정을 도에 와서 아니면 모든 기자님들한테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말쯤에서 지금 4월, 5월이기 때문에 약 6개월 과정에 지금 행정소송으로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불허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자신이 이제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업체 측의 입장을 지금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가장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업종 변경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지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그 공장은
옛날에 점토벽돌을 만들었지만 지금 그 속에 있는 모든 기구를 없앴어요. 벽돌도 만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제조할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다 지금 그 지붕과 벽면만 있어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업종 변경 신청을 했다는 우드칩으로 업종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장 신설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이게 이제 벽돌 공장에서 목재칩 공장으로 가동이 됐을 때, 물론 가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겠지만 됐을 때 가장 우려하는 점 몇 가지를 지금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거기가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친환경 마을이 있어요. 그 공장은 그 친환경 농경 단지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공장이 들어온다면은 친환경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뿐더러 친환경 마을에 그 소음과 공해,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전라북도 관계자와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전라북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면담 신청도 했습니다. 도지사님. 근데 응하지 않고 소통 팀장님만 오셔서 한번 우리 마을을 주변을 둘러보고 갔고 한번 또 만나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통 담당자, 그러니까 네. 도청의 소통 담당자가 그 마을을 찾아왔는데 주민분들을 만나지는 않고 만났죠. 그러면 뭐 그 만난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지금 보셨잖아요. 네네. 공장의 상황이랄까 앞으로의 또 이제 업종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재칩 제조 공장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듣고 가셨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공장 내부도 다 받고 그 주변에 우리 마을 사람들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답정이나 답변은 그때 아니면 그 이후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의 그 상황을 인용한 걸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도청 앞에 이곳 현관 앞에서 우리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분들이 함께 이제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오늘도 역시 도청하고는 전혀 면담이나 만남 자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이제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그 도청 기자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이런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제 기자님들 나오셔서 우리의 이런 마을의 상황과 실정을 좀 알렸으면 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몇 분이 나왔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또한 왜 이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도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미 주민들에게 현장 설명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귀결서를 그냥 보냈다. 라고 얘기를 저희한테 제 입장을 전달. 재결서. 예. 그러면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신 거죠. 네네. 재결서만 저희들이 받았고 예. 또 그 소통 팀장이 다녀간 후로 아무 연락과 무슨 반응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군산시청 앞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또 이제 오늘 도청까지 찾아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시는 건지.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청 앞에서 저희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이 업체에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공장이 허가를 받고 그 공장에 이제 그 오드칩을 생산하려고 모든 설치를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때도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그러할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구인이라고 하는 태평 세라믹스가 바로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서 나온 입장 속에서 주장을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업종 변경 이 아닌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산업 폐기물 변경으로 보시는데, 이곳 청구인인 태평 세라믹스는 사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토벽돌 공장과 관련된 법령이고, 그러니까 기존 업종, 이 사건과 그러니까 변경할 업종과는 무관한 법령이므로 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차이, 또 해석 차이가 상당히 크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인접과 관련해서는 점토벽돌 등 그게 이제 2000년 12월 14일부터 사용해온 제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인근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 악영향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변경할 업종은 친환경 목재집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점토벽돌 공장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발생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저감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서 원자 제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반출 시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반입 공장에도 소독 장치를 설치하여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사고 위험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공장의 업종 변경 전에도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은 거의 없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차량 운영 대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다. 아울러서 안전 요원을 더 배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의 또 입장을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상곡리 있는 상곡교에 있는 담임 목사 조수태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 공장하고 가까이에 지금 붙어 있죠? 예. 그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100m면 가장 가까운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주택은 또 있고요. 이제 도에서 판단할 때에는 예. 단순 업종 변경으로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업종 변경이 절대 어떤 새로운 업종이기에 새로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뭐 하나만 바꾼다. 소위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앞에서 떡볶이 하다가 떡볶이 집이 그냥 테이블 몇 개 바꾼다고 단란주점으로 바꾸면 그거 허가가 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새롭게 업종 변경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벽돌 공장 제조업에서 목재집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은 단순한 산업직접법이 아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다시 이 부분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벽돌 공장은 이렇게 산업 폐기물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드칩이라든지 우드 펠릿 과정은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우드칩이라든지 펠릿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드칩이라든지 펠릿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물질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친환경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두라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아마 행정심판이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마을에서나 이제 군산시 공무원들도 많은 이렇게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친환경인 다른 업종으로 두른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죠. 생존할 수 있는, 우리 말해서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호흡 건강을 해치는 이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허용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 불허를 외치면서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고, 또 법률적인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공부하면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데,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은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이 정치가 개입을 해서 잘 조절을 해서 예.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또 정치권에 대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불허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군산시 입장은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는 건가요? 군산시는 어떤 지금 입장일까요? 군산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또 생존을 위해서 계속 이 입장을 고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법률 검토하면서 결정한다라고, 그래서 6월 21일까지 이게 미뤄졌어요, 결정이. 그 과정 속에서 이 주민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날씨는 더워지고 고령의 많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또 다른 주민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성산면 상곡리 구장마을에 사는 안순자입니다. 그곳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산 지가 한 30년 됩니다. 이곳 이제 도청까지 결국에는 오셨습니다. 상당히 뭐 힘든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세요? 그러니까요. 조용했던 마을에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 눈으로 이 나무를 파수는 그 기계를 파서지는 이 과정을 봤어요. 주위에서. 예. 4월 9일 날 누가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 이 쏟아지는 먼지가요. 먼 폭포수가 쏘아대듯이 먼지가 그렇게 나요. 그러면서 그게 가해로 퍼지는데 그걸 보고 들어온다는 우드칩 공장 들어온다는 공장하고 마을하고가 거의 반경 500m, 800m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농토나 주민이 사는 동네나 이런 거 모두가 다 초토화가 될 것 같아요. 먼지로 인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장이 들어오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공장이 들어와도 만약에 공장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공장을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막을 거예요. 그 전에 마을은 어떤 마을이셨어요? 그 전에 마을은요, 공기가 굉장히 맑죠. 시골이라서 공기 맑고 어쨌든 사람이 살기에는 진짜 적합하고 좋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우드칩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생활권을 거의 포기를 하고 지금 막으려고들 다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는 어쨌든 우드칩 공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은 마을이에요. 근데 우드칩 공장이 들어오면은 진짜 우리 동네는 절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마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지금 그 친환경 그 급식 단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산시 전체적으로 그 급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건상 도저히 그런 그 공장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나 좀 저희 주민으로서는 황당하고 지금 그 반면에 또 그쪽으로 그 마을에
다른 지역에서 귀농귀촌들을 많이 오셔요. 와가지고 좀 식수를 많이 짓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도 시골에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분들도 좀 황당해가지고 좀 그 오신 것을 굉장히 좀 많이 후회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좋은 친환경적인 좋은 공장에 오면은 그 주민들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저기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은 그 주변에서 살고 계세요? 예예. 저희 마을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누가 봐도 좀 그 와서는 도저히 안 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장에 와서 하면 다 서로 좋지요. 근데 그 거기다 사업을 설치하고 오신 분들도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왔겠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그분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고 하면은 거기다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 주민들 봤을 때는 그거는 도저히 그 공장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존의 벽돌 공장이 휴업한 상황 속에서는 좀 더 살만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벽돌 공장이 오래됐어요 하는데 그때는 원래 기존에 있던 벽돌 공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참 참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그 추후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다른 그 업체들이 와서 그 한 번은 또 내미콘 공장이 그걸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우리 도에까지 와서 그 많은 그 우리 주민들이 또 그런 저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공장이 또 온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굉장히 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마을 주민분들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법적 절차라는 게 있고 행정 심판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그 청구인이 이제 그 공장 이제 대표가 돼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어쨌든 지금 군산시가 업종 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를 내린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지금 내놓았잖아요. 그 힘든 이제 과정을 또 겪으셔야 될 텐데 뭐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어쨌든 이 공장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니까 끝까지 아마 저기를 할 것입니다. 하고 그 한 사례로 지금 남원에 그 지금 이런 비슷한 그 공장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민들도 지금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분진이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업체에서는 이 공장을 설치해놓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좀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공장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저희 주민들이 그걸 가로막는다는 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그걸 절대적으로 이걸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분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살고 있는 산곡마을 이장 이봉효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그런 벽돌공장 주위에 산곡리 마을에 벽돌공장이 있어가지고 장독대도 못 열어놓고 빨래도 못 열어놓고 그런 환경적인 급급수를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또 남성환경이라는 폐기물 업체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해본 것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체는 무슨 업체냐면은 그 벽동자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반박 자료에 없었다고 어디다가 민원에 대해서 없었다고 급급수를 당하면서 살았죠. 참고. 그래도 나 이제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2년 전에 2년 반 전에 원이 갖다 놓고 또 이 업체가 실험한다고 중국에다 납품한다고 썩은 원이 하수도 원이 갖다가 이미 한번 뭐랄까 건드려 봤어요. 근데 시장이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아까 그 상목리 그 환경인식 아까 그 다른 업체라 했는데 저희들 또 제3자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이미 한 2년 전부터 살살 건드려 왔어요. 예, 이미 건드려 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한국 사람들은 그 환경적인 인식이 좋아가지고 의식이 좋아서 뭐랄까 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면 무슨 뭐 복지 뭐 그런 회유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회유를 제가 이장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회유를 해도 말을 안 맥혀요. 왜냐면 다 이미 당해봤고 아 환경이 무엇인지 그 뭐랄까 그 공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아가지고 수준이 높아서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미 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이 뭐예요? 건강권이잖아. 이미 건강 그 나무 뿌리 갖다 빵고대고 뭐도 그러면 흙먼지, 먼먼지, 못된 먼지는 다 날려댕기고 거기다 대고 뚝박고 날려갖고 눈오듯이 날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심판위에서 그렇게 했다게도 아무튼 저희들의 그 의지와 그런 그 생존권이라는 건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건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이 깊기 때문에 주민들이 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물러나지 않고 이 정도를 다시 해서라도 소송을 하던 뭐 군산시에서 군산시장이 이건 아닌 건 아니지 않냐라는 같은 의지를 강하게 보여서 반려를 하고 그 업체에서 소송이 두더라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군산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 분들은 군산시가 처음에 내린 업종 변경 불허 조치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도의 행정심판 관련해서 대응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아마 군산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가 봐요. 근데 저희들이 3월 2일 날 왔으면 아마 군산시에 3월 17일인가 18일인가 왔거든요. 공문이 왔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할 수 있는데 한 달씩 세 차례 할 수 있는데 뭐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세 달째까지 2달이 지났거든요. 이미 세 달째까지 이미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 중이라 믿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군산시 산곡리 지역을 살펴보니까요. 저도 뭐 현장을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4개 마을에 131세대 228명이 거주합니다. 숫자를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에 미칠 영향을 놓고 본다면 가히 작지 않습니다. 현명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이분들이 지금 뭐 농사짓고 또 친환경 급식으로 초중구에 33,000여 명의 학생들과 서울 경기 지역까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는 이 군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